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동생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변화, 또 반복적으로 운동할 때 나타나는 보다 장기적인 변화, 이것을 반응과 적응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반응과 적응이 왜 나타나는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운동생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체가 어떤 자극에 접하게 되었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찬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인체가 일시적으로 항상성이 깨지게 되고, 이러한 일시적인 항상성의 변화를 다시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음성, 네거티브, 음성, 그러니까 되먹이기 기전,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체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은 신경성 경로, 또 액성 경로, 액성 경로를 호르몬 경로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인성 경로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요구받게 되는데, 바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운동생리학의 처음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저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또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즉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은 어디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식품들은 다 또 어떻게 얻게 되느냐? 주로 이런 식물이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과나무를 여기에 그렸는데요. 사실은 사과뿐만 아니라 벼라든가 쌀, 그 다음에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식물이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과정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광합성 작용이다, 바로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소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는 이파리로부터 이산화탄소, 즉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뿌리로부터는 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은 질소 성분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질소 성분도 이렇게 물과 함께 받아들여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뿌리로부터는 물을 받아들이고 대기 중으로부터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식물의 이파리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런 영양소,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예로 들었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합성해내는 과정에는 햇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광합성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낸 영양소를 이 열매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게 되고, 우리는 이 식물의 열매를 즉 이게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감자가 될 수도 있고 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음식물에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쓰는, 즉 분해하는 그 과정에서 최종 부산물로서 결국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옥수수, 감자, 콩, 다 마찬가지죠. 그러한 방식으로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단백질을 만들려면 하나의 재료가 더 필요하죠. 즉
이 고정 질소 성분을 받아들여서 이 단백질을 더 만들게 되는 것이죠. 뭐 식물성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동물성 근원으로부터도 지방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근원으로부터도 주로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게 된다. 그래서 이 식품을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를 제공하는 3대 영양소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섭취해서 에너지원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음식물에 포함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분해됐을 때 그 부산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은 뭐 우리 인체 자체가 60%, 또 65%가 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체액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비슷한 그림이지만은 음식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하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고요. 요 전분, 뭐 중성지방, 이것은 이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옥수수, 감자, 뭐랄까요, 쌀, 뭐 이런 게 있는데, 쌀 전분, 옥수수 전분, 뭐 이렇게 우리가 주로 먹는 탄수화물의 주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단당류, 기본 에너지가 여러 개 모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양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차차 여러분에게 그 개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의 저장 형태를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식물성 지방이든 동물성 지방이든 식물의 체내에 저장된 거, 동물의 체내에 저장하는 지방의 저장 형태가 중성지방이다. 근데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도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유도지방이 있는데, 바로 이 지방산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보다 더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원이 되는 식품을 갖다가 섭취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안에 포함되는 모든 음식물에 포함되는 모든 총 에너지를 다 인체가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그런 에너지원으로만 다 사용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즉 이때 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에너지, 약 75%는 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또 이게 상승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열 대부분의 먹는 영양소의 분해를 통해서는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 25%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프리 에너지, 즉 자유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이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인체는 소위 생물학적인 일을 한다. 생물학적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화 흡수 작용도 하고 뭐 어떤 사고 활동도 하게 되고요. 또 심장이 뛰게 되고 또 호흡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움직이고 근육이 수축하거나 그 모든 활동, 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이 자유 에너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유 에너지는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너지의 현금이라고 하는 ATP를 합성하는데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체가 어떤 생물학적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의 현금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 물질을 일단 만들고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ATP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ATP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무산소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산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유산소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런 에너지 대사의 어떤 그 과정에 기반해서 이 운동을 이해해야 정확한 운동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산소적인 방법에는 근육 자체 내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소량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기호로는 PCR로 쓰게 되는데요. 바로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도 분해할 수 있고 또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무산소적으로도 분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연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체가 유산소적으로, 즉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그 과정을 유산소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연료로서 포도당을 분해하거나 또는 지방인 지방산을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ATP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는데요. ATP는 바로 에너지의 현금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운동 생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넘어야 될 관문이 ATP가 과연 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P는 그 운동 생리학의 ABC, 알파와 오메가처럼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에너지원으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ATP라고 하는 것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유기물,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이 유기물, 아데노신에 무기물인 인이라고 하는 것이 3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인이 3개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에 3개, 트리, 라틴어로 3개가 붙어 있다. 뭐가? 포스페이트, 즉 인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질입니다. 바로 이것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다. ATP라고 얘기합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해서 ATP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인체가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을 쓰는 그 에너지의 현금으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75%는 열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25%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자유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ATP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생리적인 physiological work, 생리적인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인과 인이 결합되는 이 결합 안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에너지 결합 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합이 깨지면서 요 그림에서 같이 인이 하나 떨어져 나오게 되죠. 떨어져 나오면서 이 결합 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일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이 3개가 이렇게 붙어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인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개로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ATP다. 그래서 아데노신 2인산이다 하고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라틴어로 2개를 뜻합니다. 인이 2개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데노신 AMP, 인체 내에서는 사실 이 AMP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더 생리학적으로 깊게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가 더 깨져가지고 하나만 붙어 있을 때 인이 이것을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고 이것을 아데노신 1인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ATP와
AD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ATP라고 하는 것이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ADP가 되죠. 그 다음에 인은 따로 떨어져 나왔다. 여기서 I가 붙은 이유는 인오르게닉, 즉 무기질,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유기물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서 무기물의 형태로, 무기질의 형태로 존재한다 해서 인오르게닉이라고 해서 I자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 바로 ADP로 이렇게 분리되고, 이때 나온 에너지는 생리적인 일을 위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TP는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현금이고, 이때 생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ATP 중에 인 하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 인과 인 사이의 그 본드, 결합 본드 안에 저장되어 있던 고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리가 호흡도 하고 심장 활동도 하고 세포 내 물질 대사, 물질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거나 또 근육이 수축한 운동을 하고 신경이 자극을 전달을 하고 우리가 활발하게 사고 활동을 하고 눈으로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모든 생물학적인 일이 바로 이 ATP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ATP를 분해함으로써 만들어내고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ATP가 분해될 때 이 분해를 시키는 효소의 이름을 갖다가 이 분해 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효소 이름을 ATPase 또는 ATPase, 보통 효소는 ASE, 아제라는 것이 끝 어미에 붙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데노신 3인산 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ADP와 PI로 분해된다. 이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인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TP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방법, 이걸 유산소 과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포를 보게 되면은 이 세포 내에서 무산소적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과 유산소적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포를 일반적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포핵이 있죠. 즉 유전물질인 DNA를 저장하고 있는 이 세포핵, 그 다음에 세포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세포막 내에 있는 모든 물질의 총칭을 바로 이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질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그 안에 저장돼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세포질 내를 보게 되면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미토콘드리아, 또 우리나라 말로는 사립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는, 모든 세포라고 하면 어폐가 있네요. 인체에 있는 세포 중에 적혈구만 빼놓고, 왜 적혈구가 뭐 이걸 안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인체의 모든 세포는 아무튼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도대체 뭐하는 인체 내 세포 기관이냐? 바로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해내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내 발전소다, 또는 세포 내 파워 플랜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 약 400개, 500개 뭐 이 정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에너지를 많이 뭐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그런 세포일수록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죠.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여 개,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근육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500개, 2000개 뭐 이렇게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체 기관은 바로 심장세포. 심장세포는 한 번도 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계속 에너지를 끊임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발전소를 막 5000개, 7000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ATP를 만들어낸다.
에너지의 현금인 ATP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들어내는 장소는 두 군데다. 그 한 군데가 세포질 과정이다. 사실 미토콘드리아도 세포질 안에 있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소를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세포질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산소를 이용한 무산소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미토콘드리아 이외의 나머지 장소에서 무산소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산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원질 과정은 ATP, PCR, 즉 ATP와 PCR 과정이라고 하는데 PCR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즉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다 ATP나 크레아틴 인산이나 두 가지 다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인원질 과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질 과정의 경우에는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크레아틴과 인으로 분해되면서 그때 방출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든다. 이것을 가지고 ATP를 합성해내는 그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ATP PCR 시스템이다. 또는 ATP PCR 과정이다. 또는 인원질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의 무산소적인 과정은 바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산소를 요구하지 않죠.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때 만들어낸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생성해낸다. 그래서 이 과정을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무산소성 해당 과정, 또 이 과정에 또 최종적으로 젖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젖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산소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포로 내 장소로 치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제외한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적인 과정은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반드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어떤 연료를 재료로 해서 이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때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물론 그 분자량은 다르죠. 어쨌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다 최종적으로 생성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생성한다. ATP를 생성한다. 바로 이런 과정을 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지방을 역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유산소적으로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을 시키고 또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생성한다. 바로 이 과정이 유산소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리한다면 인체가 ATP를 만드는 방법은 무산소적인 방법과 유산소 과정이 있고, 무산소 과정에는 ATP PCR 시스템, 즉 인원질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분해시켜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인체 내에서 어떤 즉각적이고 빠른 에너지 동원이 필요할 때 바로 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원질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무산소적인 과정으로서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젖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나오는 에너지로 ATP를 갖다가 합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포질 내에서 무산소적으로도 분해가 되고 유산소적으로도 분해된다. 그러나 이 지방은 세포질 내에서 무산소적으로는 분해할 수 없고 반드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유산소적으로만 분해할 수 있는 연료다. 지방은 바로
유산소적으로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분해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원질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ATP PCR 시스템이고, 이것은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해되어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유기질, 이거 역시 유기질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질인데, 여기에 무기질인 인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 본드 안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저장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크레아틴 인산이다. 그래서 인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즉각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간단한 이 에너지 형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원은 우리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는데 아주 소량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즉각적으로 아주 다량의 에너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인체는 바로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에너지를 분해시켜서 나온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한다. 이것을 다시 식으로 쓰게 되면 크레아틴 인산이 인과 크레아틴과 인으로 분해되면서 나온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아데노신 2인산과 인을 다시 결합시켜서 ATP를 합성하는데, 이때 이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에너지를 투입을 시켜서 다시 ATP를 합성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결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다른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ATP를 합성하는 이 과정에 쓰여졌죠. 이 두 과정이 결합되어서 일어난다 해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결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대부분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될 때 인체는 바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바로 이 에너지원, 쉽게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인체는 우리 몸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아주 적게 저장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100m를 달릴 때 왜 200m, 400m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을까요?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100m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랬을 때 내 근육 안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크레아틴 인산과 ATP가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즉, 이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여기 ATP는 이렇게 색깔이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크레아틴 인산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m 스타트 라인에 처음 휴식 상태에서 딱 서 있을 때 내 근육 안에는 바로 100%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두 가지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준비 스타트 해가지고 출발을 막 시작했습니다. 최대의 파워를 발휘하면서 100m 달리기를 수행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ATP를 계속 합성해내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아틴 인산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는데 굉장히 빨리 분해되어서 ATP를 재합성하는 그 과정에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시간이 8초, 10초 뭐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크레아틴 인산의 저장량이 원래보다 20% 이하로 이렇게 크레아틴 인산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부터는 크레아틴 인산을 더 이상 분해해서 ATP를 계속해서 합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계속 ATP의 합성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 순간까지는 ATP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이 ATP를 이용을 해서 빠른 속도를 유지해서 달릴 수 있었는데, 8초, 10초 이렇게 되면서 10초가 넘어가면서 크레아틴 인산이 20% 미만으로 이렇게 15%, 10% 떨어지면서 더 이상
ATP를 합성해낼 수 없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0초 이상 100m, 그 150m, 200m를 100m와 같은 속도로 우리는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ATP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크레아틴 인산은 10초 내외에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운동에 즉각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에너지원의 형태로서 이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결합 반응의 예를 또 하나 든다면요. 자,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서 인과 크레아틴으로 분해되고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ATP를 합성하는 과정. 바로 이 과정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ATP PCR 시스템이다. 인원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바로 이러한 형태로 에너지를 갖다가 ATP를 합성해서 생산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50m 달리기 또는 뭐 30m라든가 이런 30m, 50m 또는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바로 이랬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즉각 동원할 수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동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운동 뒤에는 이런 과정이 막 벌어지는데 50m, 100m 달리면은 크레아틴 인산, 내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크레아틴 인산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50m, 100m를 달리고 나서 서서히 가볍게 조깅하듯이 아니면 걷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 강도를 낮춰서 다시 50m나 100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휴식기 중 또는 완주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완주기 상태에서, 즉 천천히 뛰거나 휴식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유산소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여기서는 아직 설명이 안 됐지만은 다시 ATP가 합성이 되고, 이 ATP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휴식기 중에는 이 ATP의 분해를 통해서 다시 감소되었던 크레아틴 인산을, 즉 인과 크레아틴을 다시 합성해서 크레아틴 인산을 다시 재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50m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다시 50m나 100m를 서서히 가볍게 뛰거나 걷는 중에 바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휴식기 중에는 유산소성으로 합성된 ATP를 분해해서 크레아틴 인산을 재합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기 중에 고갈되었던 크레아틴 인산이 휴식기 중에 어느 정도 다시 보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50m든 30m든 전속력을 다해서 다시 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뛸 때는 다시 이 운동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보충된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를 통해서 ATP를 다시 합성하는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인터벌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경우 이렇게 짧은 셔틀 런처럼 바로 한 10m나 20m 이내의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서서히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10m, 2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을 반복했을 때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트레이닝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개선시키고자 하는, 발달시키고자 하는 체력 요인, 그것을 그 운동의 특성에 맞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에 약 10m나 20m를 전속력으로 달렸다. 농구나 핸드볼 같은 경우가 그렇죠. 달렸다가 다시 이제 백코트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훈련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그 운동 수행 능력을 갖다가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네, 이것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특히 이번 시간에는 ATP에 대해서, 또 ATP를 만드는 방법에서 유산소적인 방법, 무산소적인 방법과 유산소적인 방법인데, 오늘은 특별히
인원질 과정, ATP PC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